네, 이번에 조 기자님 아주 중요한 이슈를 지금 갖고 오셨어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그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유대 사마리아에 있는 예전에 이제 서안지구라고 했는데 거기에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헤브론의 주요 아랍 족장 5명, 족장, 이거를 아마 그쪽 말로 셰이크라고 하나 봐요. 그렇죠. 셰이크 5명이 우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는 별도로 이스라엘을 유대 국가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 그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심지어는 우리도 아브라함 협상에 서명하고 싶다. 우리도 아브라함 협정에 좀 끼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내용의 편지를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한테 주면서 이 편지를 빨리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달을 해달라.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로부터 뭔가 답변을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헤브론이면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그 서안지구, 그래서 그 자치정부가 관할하고 그 통치하는 지역인데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이스라엘하고 얘기하겠다.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안지구 안에 헤브론에 거주하는 이제 그 아랍인들이죠.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7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대 이제 족장이죠. 이제 이 부족의 최대 족장 셰이크가 이제 알 자바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조건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더 이상 PA 통치 아래서 살 수가 없다. PA 통치, 이제 팔레스타인 그 자치 정부 통치 아래 살 수 없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독자 행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PA 통치를 받다가 이 부족이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독자 행보를 하는 건데, 그럼 왜 그러냐? PA 당국이 그동안 이 헤브론에 거주하는 족속들한테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그다음에 테러와 살인을 부족민한테 잔인하고, 너네들도 빨리 이스라엘을 죽여라, 테러를 이제 강요하고, 근데 토호 세력이 엄청난 억압 통치를 한 거예요. 근데 주민들은 많이 괴롭혀왔죠. 그리고 이제 그 족장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1990년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맺은 오슬로 협정이, 이 협정 안에는 전통적인 족장 통치 체제를 무시했다. 우리를 하나의 그냥 부속품으로 여겼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PA가 엄청난 그 부패를 만들어내고 이제 테러에 온상했다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 족장들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정통성 없는 PA가 우리 토호 세력을 대표하는 것에 불만이 35년 동안 누적된 게 골마 터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고로 이제 현재 헤브론 최대 부족장인 알 자바리가 개별 토호 세력 부족을 연합한 일종의 부족국가 연대를 구성해서 독자적으로 이제 주권 행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족국가, 이게 일종의 이제 토후 국가라는데 이게 바로 에미리트입니다. 에미리트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랍에미리트도 토호가 여러 개 모여서 이제 어떤 왕국을 건설한 건데, 그런 그 아랍에서 성공 사례로 꼽히는 이런 모델을 우리는 갈 것이다. 그러니까 PA와 완전히 단절하고 배제하고 우리 독자적인 클랜을 만들어서 이제 토호국 에미리트를 만들 것이다. 이른바 팔레스타인 에미리트 해법을 제시한 거죠. 와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주권 행위가 뭐냐? 독자적 주권 행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을 하겠다. 유대 국민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인정 안 하죠. 리버 투 더 씨, 다 이스라엘 박멸이기 때문에 이게 이 국가 해법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부족들은, 이 토호 국가는, 팔레스타인 에미리트는 이스라엘 국민 국가를 인정하겠다. 공존하자. 1번. 근데 두 번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종식하겠다.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랑 싸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외교적 주권 행사가 바로 감독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 협정에 우리도 조인한다. 그러니까 PA 소속의 그 부족이 아닌 독자적인 부족 국가로서 아브라함 협정에 우리도 당당하게 조인할 것이다라고 한 거죠. 우리를 국가로 취급해달라는 거죠. 주권 행사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거 여기까지가 이제 외교에 관한 문제면, 경제와 관련 것도 그동안 이제 피해 당국이 착취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들죠. 결국에는. 그래서 헤브론 출신 근로자들이 이스라엘 지역 노동 허가를 복원해달라. 그러니까 노동 비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월 7일 이후 거의 이거 완전 셧다운 시켜버렸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보통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이나 아랍 주민들이 이스라엘 와서 이제 일하고 다시 돌아가고 취업 비자 같은 게 있었죠. 경계선을 그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완전히 닫혔는데 그걸 다시 열어달라.
그걸 구청했고 그다음에 오슬로 협정에 따른 유대 사마리아 에리아 C 구역의 일부를 우리한테 좀 통제권을 넘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테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우리가 척살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 테러리스트들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는 현 상황과 대조적인 공존, 평화 공존 번영을 위해서 나가겠다 하면서 경제적 도움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 에리아 C 구역에 공동 산업단지 좀 만들어서 같이 상생 발전하자. 이런 오퍼를 내놓은 거예요. 같이 가자는 겁니다. 사실상 입국 해법을 이들이 하는 건데 피해 빼고 우리랑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부장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 바르카트 장관이 뭐냐면 이국가 해법 오슬 협정이 사실상 10월 7일 사태로 이제 와해된 거죠. 깨졌으니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서 이런 부족 국가들하고 우리가 동맹을 맺는 것이 국교 정상화하는 것이 서로의 그 서한 지구의 안정과 평화의 번영과 도움이 된다. 이게 더 이상 피해하고 상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게 현지 매체에다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 헤브론이요, 서한 지구 안에 있는데 이 헤브론이 아랍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또 유대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 이유가 그 헤브론에 뭐가 있냐면은 막벨라 동굴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무덤은 뭐 유대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동시에 아랍 사람들한테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그 그렇죠.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랍 사람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그 헤브론에서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막벨라 동굴에 가서 아브라함의 그 가묘죠, 가묘. 이 무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무덤을 반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은 유대인들이 기도하게 하고 반대쪽은 아랍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그걸 나눠서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그 도시에서 유대인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그 무덤을 두고 이렇게 적절하게 나눠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너네들도 제발 좀 나눠서 적절하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맨날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랍 사람하고 그 유대인들하고. 그래서 아주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문제의 갈등의 최전방이 헤브론인데 그만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군 병력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그걸 지키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랍 사람들은 아주 막 극렬하게 막 화염병에다가 뭐 난리를 치면서 시위하고 그런 곳인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랍 사람들도 지겨운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10월 7일 이후부터 완전히 그냥 셧다운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헤브론에서 못 나오게 하니까 그 안에서는 경제 활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야 이제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말고 우리끼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그 에미레이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걱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고 있거든요. P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랍 헤브론에 있는 이 족장의 그 주장처럼 에미레이트 형식으로 토국 형태로 이게 동시에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토후국과 이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스터디가 돼왔던 거더라고요. 아하. 그게 뭐냐면 이제 이른바 이제 팔레스타인 에미리트 해법이라고 명명하에 최초 이런 설계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현지 바랄란 대학의 중동 아랍 연구 교수인 모르데카이 케다르 교수가 이걸 갖다가 설계를 했습니다. 이론적 토대를.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국가를 조금 나반트 지역을 보면은 성공한 국가, 실패한 국가를 딱 나눠보면은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먼저 일단 실패한 국가들을 딱 꼽아보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수단, 예멘, 리비아. 공통점이 뭐냐면 수면 아래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부족국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국가 체제로 그냥 통을 쳐버린 거예요. 찍어버린 거죠. 붕어빵 찍듯이. 대표적으로 이라크 같은 경우 수니 시아 쿠르드가 지금 같은 국경 안에 살아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리아도 뭐 알라이파 시아 순이 있고 레바논도 완전 종파 분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국가 체제로 못 사는 구도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가장 근본 단위인 부족 단위 이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반면 중동 라반트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중동 국가에 성공한 나라를 딱 꼽아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이 국가들 공통점 뭐냐면 단일 부족 혹은 단일 가문이 이 지역을 통치해요. 국왕처럼.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우디는 알사우드 가문이, 카타르는 알사니 가문이 통치를 하고 있고요. 쿠웨이트는 알사바 가문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벤치마크로 여겼던 아랍에미리트 UAE는 알 막툼과 알 나흐안 가문이 권력을 분점해서 동시에 그걸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중동의 보소이라고 불리는 데가 아랍에미리트 아닙니까? 이게 바로 토 모델이라는 거니까 이쪽 헤브론 족장들도 우리의 그 모델은 저거다라고 해서 이걸 차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동에서 전통적인 이제 아랍 부족 가문 단위로 이렇게 충성심과 정체성이 형성돼 있는데 여기서 서구적 국가 체제가 들어오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과 어떤 그 족장과 간의 그 강력한 유대 관계가 있는데 국가라는 시스템이 이제 익숙치가 않은 거죠. 근데 팔레스타인 국가 체제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또 이스라엘을 주적으로 삼고 테러라는데 이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갈등이 35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때로는 이용당하고, 왜냐면 거기서 이제 뭐 식수도 끊고 막 이래 버리니까. 근데 이게 어떤 유대인 그 부족 간의 결속 관계보다 국가보다 이게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로 가자. 중동의 그 노마드 정서로 가자라는 게 어떤 새로운 해법이고, 이게 단순 학술적으로 문화인류학적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반증이 바로 하마스예요. 그 뭐냐면 중동의 그 노마드 정서상 셰이크 혹은 그 지배자가 자기 부족민을 보호하지 못한 행위를 용서받지 못한 아주 파렴치하고 경멸에 대한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우디의 그 MBS 왕자도 하마스 그러니까 이 국가 해법은 얘기하지만 하마스 지도부와 피해 아바스를 증오한다고 합니다. 왜?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인간 방패로 쓰고 테러로 몰아버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착취하기 때문에 이거를 극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모델이랑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PLO 자체가 피해 그 임시 정부 자체가 영미식 국가 모델로 만든 게 아니라 사실상 이게 PA의 전신 PLO는 누가 만들었냐면 소련 KGB가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KGB가 그래서 이름도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이잖아요. 해방 뭐 인민본부 이거 다 소련에서 만든 거거든요. KBG 왜 만들었냐? 중동에서 반미운동 공산혁명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시스템 자체가 투쟁이고 맨날 이스라엘 방면이니까 이 국시랑 아랍의 정서랑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게 35년 만에 터져서 나온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못 건드리겠다 해가지고 그 클랜이 독자적으로 이제 행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왜 그럼 가능했는가? 이게 바로 이란 공습이랑 후폭풍이라고 보이는데 이제는 이제 팔레스타인 애들 꼼짝 못 하겠지. 왜 이란의 팔레스타인 PA 수반국과 하마스의 그 종주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가가 이란인데 이란이 무너진 걸 보고 이 클랜들도 포 세력들도 이제 우리 세상이다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화친하자라고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이란 공습의 후폭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대표하고 팔레스타인 대표하고 이렇게 회담을 하잖아요. 누구랑 회담을 해야 될지, 그리고 회담할 수 있는 조직도 안 돼 있고, PA가 회담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도 힘들어 하는데, 그 서한지구 안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 그 안에서 아랍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P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내가 무슨 집을 하나 얻으려고 그런다. 계약서를 써야 되겠다. 여기다가 무슨 태권도 도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 가서 관공서 가서 무슨 서류 신청하고 허가 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동네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지팡이 짚고 앉아 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여기 와서 태권도 도장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해? 그러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셰이크의 파워. 그게 셰이크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와가지고 여기 누가 허락받았냐. 야, 할아버지가 하라 그랬다. 왜 이거 정부에다 허락 안 받고 할아버지한테 여기서는 할아버지가 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셰이크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선교를 잘하고 거기에 잘 적응을 하려면은 팔레스타인 경찰이나 다 필요 없고
할아버지들하고 친해야 된다. 원로들. 원로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그 1948년에 이스라엘은 근대 국가로 이제 탄생이 되고 팔레스타인은 국가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래. 그러면서 지난 한 근 80년 가까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죠. 이제 그 PLO서부터 지금 PA까지 오직 목표는 이제 이스라엘 박멸하는 걸로 목표로 삼다가 이제 갑자기 에미레이트 형식으로 바꾸겠다. 족장들끼리 하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는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 안에서 족장들끼리 서로 우리가 더 파워가 크다, 우리가 더 힘이 세다, 뭐 우리가 더 인원수가 많다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될지 오히려 더 골치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스라엘 국내에서 찬반론이 있어요. 이제 먼저 반대론이 이거죠. 이제 구간이 명관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어떤 얘기냐면 안보 당국 입장에서는 이 우리가 커요. 기존에는 그래도 팔레스타인 PA랑 어떻게 나름 스큐리티 어레인지먼트나 협의를 했거든요. 근데 또 PA가 사고도 많이 치지만 내가 아는 적이고 여기 새로운 또 족장들은 어떤 형태로 또 이게 전개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안보 이 서한지구하고 가자지구 담당관이 이제 신베트 국장이 관할하는 데인데 그 신베트는 공식적인 발언을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반대 의견이 강하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느슨한 연합으로 돼 있는 이 족장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은 IDF 중간에 껴가지고 이제 솔직히 크로스파이어에 걸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피해를 본다는 얘기하는 거고 사실상 본질적으로 이 클랜들, 이 토호 세력들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게 저기 아직도 신베트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 구 오슬로 협정 체제로 생각한다. 왜냐면 피해랑 같이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편하거든요. 피해랑 하면 되는데 이제 족장 여러 명들하고 이게 상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주로 구 극좌 안보 제도권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히려 우파 쪽은 좀 반대 얘기를 하는데 이른바 이제 찬송론을 얘기해요. 이거가 훌륭한 아니다 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아니 여러 이제 안보 포럼 단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자지구 통치를 피해 팔레스타인 당국한테 안 맡기는 건 뭐 이유가 팔레스타인 당국이 테러의 온상이라는데 그러면 이 테러의 온상인 피해가 서한지구 통치한 건 괜찮냐?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10월 7일 이후에 피해는 안 된다라는 게 이때 기본적인 그 우성향 찬성론자들의 입장이고 왜냐하면 이제 하물며 피해보다 더 악독하겠는가 이 토호 세력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차악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스라엘 정치 지형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어디냐면 이제 유대인 정착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쪽 사마리아 지역 정착민을 대표하는 지역 위원장이 있어요. 사마리아 그 리지널 카운슬 위원장인데 요시 데이건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정착민 족장이죠. 유대인 정착민. 근데 그 사람이 강력하게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A 당국보다 이 클랜들이 더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토호 세력하고 14년 동안 협력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정착민들이랑. 그러니까 사이가 좋다라는 거야. PA가 사이를 갈라놔서 그렇지 우리들끼리 사이가 굉장히 좋다. 14년 동안이고 그 셰이크들의 그 선친들 같은 경우는 부족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A처럼 뭐 테러의 온상이고 테러로 막 그 연금 주면서 이렇게 사지로 멀지 않고 착취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하고는 대화가 된다라고 오히려 정착민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강성파죠. 어떻게 보면 시온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클랜들을 이 토호 세력을 아랍인들을 반기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사례로 보면은 지난 14년 동안 같이 협력을 해왔는데 팔레스타인 당국이 이제 이 뒤에 테러 병력을 이쪽에서 착출을 하나 봐요. 클랜들한테 얼마 가는데 안 가니까 서로 쏴 죽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징벌적으로 식수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피해 당국이 물 공급을 끊었는데 자기네들끼리도 끊는군요. 네, 그걸 끊은 거예요. 우리는 저도 이제 같은 편으로 봤는데 이게 아닌 거야. 갈등이 엄청 심한 거야. 물을 끊어버리고 헤브론 지역에. 그래서 당시에 데이건 이 유대인 전착민 위원장이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시장 해가지고 주도해가지고 헤브론에다 수도관을 놔줬어요. 유대인 정착민이랑. 그래가지고 그런 협력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이른바 팔레스타인 에미리트 해법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찬성론이나 지금 추격봤는데 이게 정치 성향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헤브론 토목이 잘 정착이 되면 이제 베들레헴 뭐 여러 가지 지역으로 좀 확대할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주류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우파 여론은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제 안 된다. 너네 끝났어. 이제 오슬로 협정 깨졌다. 10월 7일 이후로 새로운 파트너 그게 이제 이 토호 세력이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파 진영의 어떤 지식인들이나 정착민들은 대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아주 대대적인 그 전략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PA 지휘계통 거기에 이제 그 수장하고만 얘기하고 양측 간의 어떤 그 협정만 하면 되는데 협의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개개인들을 다 만나서 또 설득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많은 이제 변화가 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그 2022년 그 후반기, 그 하반기 때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 서한지구 안에 유대인 정착촌이 엄청 많이 생겼다 그래요. 얼마나 생긴 겁니까? 그렇죠. 이제 2022년 이제 총선 치르자마자 우파 연정이 구성된 이후에 유대인 정착민 이제 그 빌리지라고 그러죠. 집성촌이 128 집성촌에서 178개로 50여 개 집성촌이 이제 증가를 했다고 해요. 증가했다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이제 그걸 건설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인허가를 다 받았다는 것이고. 근데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가 2024년 말 카츠 국방장관 교체와 맞물리면서 그 전에 갈란트 국방장관 있을 때는 이게 왜냐하면 그 내각에서 또 이거를 건설 인허가를 줘야 되지만 정착민 건설 인허가 줘야 되지만 이게 또 서한지구에 있다 보니까 안보 소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방장관의 또 추후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근데 2024년 말 카츠 국방장관으로 교체되면서 인허가권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개별 정착민 시설 가구가 19,389건이 이제 인허가가 신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트냐후 우파 연정 출범 이후 총 41,709개의 신규 전착민 집 가구가 이제 새로 건설 인허가가 떨어졌고 이 숫자가 얼마냐면 지난 6년 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6년치 할 거를 갖다가 지금 거의 상반기 안에 다 몰아치기로 이제 그 인허가 이제 허락을 승인을 이제 내준 것이죠. 마음대로 지어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트냐후 내각의 이제 정착적 확대를 통해서 유대 사마리아 병합을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그 유대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 정착촌이 처음 세워지기 시작한 게 1967년도 6.1 전쟁 이후부터거든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128개 허가된 것만 128개였는데 지난 2년 반 사이에 50개가 더 늘어났으면 엄청나게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네요. 그 빛의 속도로 지금 막. 빛의 속도로. 예. 이 속도라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끝났죠. 이제 장애가 없으니까. 와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정가에서는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유대 사마리아 땅, 예전에는 이제 이 서한지구라고 했었는데, 이 서한지구를 더 이상 서한지구 자체 지구로 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병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그거가 지금 이제 네트냐후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15명의 리쿠당 소속 장관들과 크네세트 그 원내 대변인이죠. 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유대 사마리아 병합하는 법안을 지금 당장에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름 회기 종료 시점이 7월 27일까지 빨리 내서 처리시키자고 네트냐후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요청을 했는데 이제 미국으로 갔죠. 그 정도로 지금 물론 지금 법안 통과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법안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네트냐후 돌아오면 승인하면 바로 이제 승인할 이걸 갖다가 병합을 한다는 얘기는 서한지구 ABC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른바 오슬로 협정을 더 이상 우리는 준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10월 7일 학살 이후로 빠개졌기 때문에. 그러면 1967년 그 6.1 전쟁 이후 수복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인데 그걸 이스라엘 이제 주권 행사를 못했죠. 오슬로 협정으로 이제 ABC 구역 나눠서 팔레스타인 PA 당국에 줬기 때문에 이제는 PA 당국 무시하고 우리 땅으로 병합시키자. 주권을 거기까지 미치자라고
이 법안이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네트냐만 오케이 하면 바로 통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준비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착존 확대, 그 다음에 헤브론 족장들에 대한 독립적인 그 지위 부여, 그 다음에 또 유대 사마리아 병합 법안 이 세 가지가 향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팔레스타인의 해체입니다. 팔레스타인 당국 해체, 피해의 해체죠. 피해의 해체를 좀 정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 쪽에서 그 다음에 또 헤브론 족장들을 통해서 또 정착적 확도를 통해서 사실상 서한 지구를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회복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뭐냐? 이란 공습의 이제 어떤 후폭풍이 이제 서한 지구까지 연결된 거예요. 이란 하나 끝난 게 아니라 본거가 깨지니까 서한 지구, 하마스 이런 정치적 지원이 세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공개적으로 이제 나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재밌는 게 뭐냐면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이제 그 조인하기 위해서는 이국가 해법을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헤브론 족장 팔레스타인 에미리트가 형성되면은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국가 해법이거든요. 이제 팔레스타인이 피해 아바스나 하마스가 아닌 에미레이트 팔레스타인이니까 이것도 이국가 해법이 가능하니까 사우디 정상화도 어떻게 보면 급물살 찰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